3주 전에 제가 병원에서 좀 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심각할 정도로 싸웠고, 아빠가 언젠가는 이악스럽게 달려드는 엄마를 죽일 수 있다는 공포감에 싸울 때마다 울며 불며 말렸지만 아빠는 무시했고 엄마는 그런 나를 오히려 질책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엄마한테 제발 아빠랑 이혼해달라고 너무 불안하다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똑같이 거부당했습니다. 아빠는 일 때문에 집에 잘 없었고 엄마는 저한테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물으면 무시하거나 내가 끝까지 물으면 악을 쓰며 때렸습니다. 또 반찬도 주로 엄마, 아빠, 언니가 좋아하는 걸로 했고 제가 어렸을 때 원래 감자볶음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너무 먹고 싶어서 밤에 잠들기 전에 몇 번이고 엄마한테 내일 아침에 해줄 거지?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신경질적으로 대했고 제가 도저히 믿음이 안 가서 제 눈을 보고 대답해달라고 했더니 눈을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에 감자볶음은 없었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뭘 부탁도 잘 안 하거니와 꼭 하려거든 여러 번 미리 합리적인지 미리 점검하는 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하고 오면 어린 나이에 가슴 아파하며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마사지 해드리고 나중에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전 약속을 지키는 아이였고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가족은 나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전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와 농촌학교 선생님들의 낮은 인식 수준 등등 문제로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집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왕따를 당했었고 혼자 집에 살고 있는 엄마도 걱정돼서 주말에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기억이 안 나지만 엄마에게 멱살 잡히고 뺨을 사정없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고등학교 때 혼자 자퇴했고 다시 시험 보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 시절 전 매일매일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너무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매우 회의감이 들고 왜 사람들은 태어나고 또 결혼하고 애를 낳는 걸까? 그들은 태어나서 좋은 걸까? 이 세상이 마음에 드는 걸까?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부모들도 많은데 이 세상이 과연 그 사람들 눈에는 너무 아름다워서 자식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애를 낳는 걸까? 전쟁터에서도 애는 잘도 태어나는데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성욕이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일까요? 아님 그 와중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믿어서일까요? 그냥 죽기는 억울했습니다. 죽더라도 알고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무엇인지, 내가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 인간은 또 왜 죽고 태어나고 끝이 없는지 이런 물음들이 늘어났고 저는 그동안 직업, 돈,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이 해답을 갈구해 왔습니다. 결국 제가 스스로 찾은 답은 인간은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입니다. 인간은 서로 배려하면서 살면 좋다는 건 알지만 현실은 지옥에서 살고 있어서 아름답게 살기 힘들다입니다. 인간의 불안함과 욕심이 경제 발전과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반면에 전쟁도 발생합니다. 저는 인간의 이런 불안함과 욕심 때문에 어떤 방식이로든 서로 죽이고 또 죽이는 악순환이 반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제가 원하는 세상이 분명 아닙니다. 저 개인 생각인데 아마 인간은 큰 죄를 져서 지구라는 이 지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스님, 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화가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과 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몇 날 며칠 생각하도 화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익관계가 확실한 곳에서 생활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 저는 계속 아픕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진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몸에 병이 나듯이 정신적으로도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이 하드웨어에 선이 끊어지든 무슨 고장이 나서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할 때가 있고, 하드웨어에 이상이 없는데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겨서 컴퓨터가 작동 안 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드웨어에 고장이 났으면 하드웨어를 잘 아는 사람이 와서 고치면 되고, 소프트웨어에 고장이 났으면 소프트웨어를 고치는 소위 백신을 사용해야 된다. 그것처럼 자기는 정신적으로 좀 병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그런 심리 상태는 정상적인 정신작용의 상태가 아니고 약간 고장이 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장이 난 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 거는 그건 헛된 노력이다, 시간 낭비다, 이 얘기예요. 고장부터 먼저 고쳐야 돼. 그래서 첫째, 먹고 있거든요. 그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 지금 3주 정도 됐어요. 먹기 시작한 지. 예. 그리고 이제 약이 뭐 먹는다고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약을 먹으면 뭐 생활이 안 될 만큼 졸릴 수도 있고 멍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의사하고 상담해서 약을 좀 줄이거나 바꿔야 되고, 또 약을 먹어도 지금 얘기할 대로 계속 이렇게 화가 나고 미워지고 이러면 이제 약을 바꾸거나 양을 조금 더 늘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 부작용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다. 다리를 다쳐도 깁스를 하면 걷기가 불편하듯이 약을 먹으면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망상이 좀 적은 대신에 졸음이 온다든지 멍해진다든지, 이렇게 그냥 약만 먹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좋아지지만 이 부분은 나빠진다.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약을 먹게 된다. 피부에 뭐 문제가 있어서 약을 먹게 된다. 그럼 피부는 낫는데 간은 나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약간의 다른 부작용이 있다. 그러나 간이 조금 나빠지는 것은, 피부병이 더 중요하면 피부를 낫기 위해서는 간이 조금 나빠지는 걸 감수해야 된다. 간이 많이 나빠지면 피부가 나빠지더라도 간이 더 중요할 때는 약을 끊어야 된다. 간 보호가 더 우선이고 피부 질환은 조금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다 모든 게 다 아무렇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거는 이유가 어떻든, 남을 때렸든 뭐 돈을 잃었든 이혼을 했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정신질환에 속합니다. 생명의 본 정신작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혼을 했다, 헤어졌다, 뭐 부도가 났다, 이런 이유로 죽는 것이, 이런 경쟁이 심하다, 갈등이 심해서 자살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병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병에 들어간다. 그래서 첫째, 좀 부족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뭐 우리가 육체의 병이 나도 병원에 간다고 딱 다 낫는 거 아니다.
어떤 거는 뭐 주사 한 대 낫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며칠 만에 낫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수준인 것도 있다. 그것처럼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조금 완화된다. 조금 개선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 이 첫째고. 두 번째는 사람이 왜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 왜 살까? 사람이 왜 살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정신병이에요, 그게. 사람이 왜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정신질환에 속해.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 사느냐 찾아서 아무 이유가 없어. 그러면 살 이유가 없네? 그럼 죽어.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냥 살지. 사람이 왜 살지?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하면 결론이 어디에 도달하냐?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태어나는 것도 이유가 없고. 거기에 이유를 사람들이 붙이지. 하나님의 뭐로, 뭐 전생의 뭐로, 뭐 이렇게 자기같이 그렇게 이유가 없는 걸 이유를 찾으니까 이유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온갖 이런 종교적인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 이유가 없어. 그럼 뭐하고 똑같나? 개미는 왜 태어났지? 풀은 왜 생겨났지? 그런 거는 이유가 없다는 거 알아. 사람이 그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람도 그냥 생명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는 암컷과 수컷이 어떤 이유로든 강제든 좋았어든 교미를 해서 정정한 환자가 수정을 하면 어때요? 태어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애가 태어나든 성폭행을 당해서 태어나든 뭐 길거리 가는 남자하고 하룻밤 자다가 태어나든 태어나 있는 어른한테는 그게 종류별로 다 다르지만은 그 생명이 잉태하는 거는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 그래서 내가 아빠가 있든지 없든지 뭐 결혼한 데서 태어났든 그냥 성폭해서 태어났든 이거는 어른들의 얘기지 그 아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수정을 해서 태어났을 뿐이야. 그럼 사람하고 짐승하고 교미를 하면 생명이 안 태어난 이유는 그거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코드가 안 맞아서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흑인하고 백인하고 어른하고 애하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라도 수정을 하면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니에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 태어났으면 자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고. 그래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게 이 생명 현상이에요. 이왕기 태어났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난 살 수밖에 없어. 정신질환이 있어가 자살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살 거냐? 괴로워하면서 살 거냐? 괴롭지 않고 살 거냐? 이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지, 선택할 수 없는 걸 갖고는 계속 얘기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건 자라는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그런 악조건에서 태어나도 정신질환이 안 생긴 사람은 괜찮고, 그런 악조건 아닌 데서 태어나도 정신질환이면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나쁘면 정신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고, 환경이 좋으면 정신질환이 생겨날 확률이 낮아. 환경이 좋다고 정신질환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쁘다고 다 정신질환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낮고, 환경이 나쁘면 좀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부부가 갈등이 심한 집에서 태어나면 아이들이 정신적인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고, 집안이 편안한 데서 자라면 확률이 좀 낮아. 그래서 우리는 확률이 좀 높은 쪽으로 하자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던 건 자기 과거는 지금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어. 지금 자기 어떡하겠냐.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돼. 육체가 좀 아프다.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돼. 치료받으러 갔는데 현재의 병의 상태나 의술의 수준이 완치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좀 불편을 겪고 사는 수밖에 없다. 무슨 아무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닌 걸 자꾸 별일로 삼으면 이제 어려워지지. 그 스님 얘기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람쥐를 한 마리 놔놓고 한번 생각해봐. 다람쥐가 왜 살지? 아무 이유가 없어. 왜 태어났지? 이유가 없어. 다람쥐가 나한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네 좋을 대로 살아라 이러지. 그런 것처럼 별일 아니야. 너무 인간의 존재,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다하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과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대망상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필요 없느냐? 필요 없는데 왜 태어났겠어요? 태어난 거는 살아라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그럼 죽을 때가 되면 어떠냐? 아무리 살고 싶어도 안 돼. 죽어,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는 살고,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게 제일 쉽잖아. 근데 꼭 정신질환이 걸려가 디비쪼 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죽겠다 그러고, 죽을 때가 되면 안 죽겠다고 살겠다 이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헤어질 때가 되면 안 헤어지겠다 이러니까 피곤하고, 만났는데 같이 살기 싫다 이러니까 피곤하잖아. 만날 때는 만나서 살고 헤어질 때는 헤어져서 살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감자볶음 해줄 때 감자볶음을 먹으면 되지. 안 해줄 때 그걸 먹겠다 하니까 그게 힘드는 거예요. 이 감자볶음을 안 해줘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감자볶음 먹기 싫다 할 때 감자볶음 주면 괴로운 거예요. 주는 대로 먹는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주는 대로 먹는다. 근데 자기 식대로 하려니까 세상은 자기 식대로 다 안 돼. 만나자 해도 헤어질 때도 있고, 싫다 하는데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먹고 싶다 하는데도 없을 때가 있고, 먹기 싫다 하는데도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로 쓰면 인연되는 대로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산다. 주어진 대로. 좀 바꾸고 싶으면 바꿀 만한 범위 안에서, 내가 고칠 만한 범위 안에서 고치면 돼요. 비가 올 때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비를 안 오게 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꼭 선택할 수 없는 걸 하겠다 그래. 비를 안 오게 만들겠다. 자꾸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일이 피곤한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둘 다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확률이 약간 높은 정신질환이 든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병들었으면 치료하다 죽어도 치료하면 돼. 치료하면 완치 이런 건 없어. 아직 정신질환은. 아직 규명도 덜 되고 육체도 지금 요즘 아직 규명이 덜 되고 어떤 병은 지금 치료를 못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다리가 하나 다쳐서 잘렸다. 그럼 뭐 우족을 해가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처럼 나도 막 등산도 하고 막 절벽도 타고 싶다. 그럼 괴로워지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사는데 별 불편 없다. 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없어. 다만 이런 병이 들고 이렇게 좀 헤매는 게 환경이 좀 어려운 자리 상황에서 성장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이해는 돼.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살 거냐는 자기 인생이야.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살 건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살 건지 그건 자기가 결정하면 돼. 계속 마약을 맞고 살 건지 지금부터는 좀 어렵더라도 끊고 살 건지 그건 자기가 결정하면 돼. 또 할 말 있으면 해요. 네, 제가 그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엄청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한 게 없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화나.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화 안 나는 사람 누가 있노? 다 나는데. 자기만 나는 게 아니야. 이거 부당하면 다 화가 나지. 여기 내가 내려가서 한번 얘기해볼까? 사정없이 뺨 따고 때리면 화 안 나는 사람이 있는지. 다 화나지. 그럼 자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보다 강하면 화가 더 나는 거고. 네, 너무 과해요. 그래, 강하지. 그 질환에 속한다 이거야. 그게 습관적 질환일 수도 있고. 약으로 해결이 되나요? 약으로 해결이 되면 벌써 그 제약에서 돈 벌었겠지. 조금 완화되지. 예를 들면 지금 살 빼는 약만 해도 약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면 뭐 위 뭔가 하는 거 떼돈 벌었다는 거 들었지. 근데 보통 우리가 살 빼는 약 먹으면 효과가 조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돈 못 벌지. 효과가 확실히 있으면 떼돈 벌지. 지금 나온 게 정신질환, 우울증 약이 딱 약 먹으면 해결된다. 이러면 뭐 그 제약에서 떼돈 벌지. 아직까지 나온 약은 조금 완화한다 이 정도지 낫는다 이런 약은 아직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도 뭐 안 먹는 것보다 나으면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나도 여기 심장혈관에는 막혀서 계단을 못 올라가. 숨이 차가. 근데 매일 약 먹고 있어. 근데도 계단을 못 올라가. 약을 10년 먹었는데도 못 올라가 잘. 그럼 뭐 때문에 먹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안 먹으면 어느 순간에 심장이 탁 멎어버릴 수가 있어. 이 약을 먹으면 어때요? 그런 어떤 사고는 좀 예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나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차이점은 나는 그런 문제를 갖고 괴로워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왜 먹어야 되냐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의사가 주면 그냥 넙죽넙죽 받아 잘 먹어. 밥은 한 그릇씩 먹는데 약은 요만한 걸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그럴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밥 한 숟가락보다 훨씬 작은데. 그렇다고 약을 먹는 걸 좋아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진단이 그 사람이 나보다 전문가니까. 더 얘기 있으면 해봐요. 너무 재밌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짱이십니다. 아 스님, 그 불교 대학 제가 신청하는 건 어떨까요? 스님한테 물으면 하라 그러지 하지 마라 그러겠어. 아니 근데 어떤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때가 맞는지. 스님 제가 종교를 뭘로 하면 좋을까요? 나한테 스님한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물론 네 좋을 때라 하지만은 당연히 스님한테 물으면 스님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축구 선수한테 제가 운동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뭐 하면 좋을까요? 그럼 축구 선수가 뭐라 그럴까? 축구하라 그러지 농구하라 그러겠어? 저희 지금 불교 신자를 만났는데요. 그 9월 달에 신청하는 그 때가 지금 맞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치료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하는 게 좋을 건지. 치료도 하고 신청도 하면 되지. 뭐 네, 어렵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필사노트.